갑니다. 필기할 건 필기하세요. 벡터 나옵니다. 그 중요한 편 이제 문제 풀고 이제 시험 거꾸로 질문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거 이면지 같은 거 필요하신 분은 갖다 쓰세요. 요즘 지연이 필요 없어? 자, 벡터라는 것은 이제 스칼라하고 대비되는데, 스칼라가 뭡니까? 그러면 스칼라는 수치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수치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우리가 몸무게라든가 질량, 거리 이런 거 전부 다 수치만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치만으로 표현 가능한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한 양을 양적인 놈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한다 얘기야. 그 수치가 뭐냐면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내 몸무게는 얼마다. 그다음에 내가 움직인 거리는 몇 킬로미터다라고 또 시간 같은 거. 그러니까 스칼라하고 대비되는 게 바로 벡터인데 이 벡터는 이제 뉴턴이 이제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성질들 같은 거를 연구할 때 그냥 벡터를 이용하면 좀 쉽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용이성에서 이제 발전한 학문인데 기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벡터에서 교과가 바뀌면서 이제 공간기하가 빠져버렸지. 근데 공간기하나 그 다음에 이제 평면기하나 내용상으로는 똑같다. 단지 2D를 3D 입체로 확장한 것밖에 없다 얘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공간도형은 어디 가서 대학 가서 이제 해라 얘기야. 근데 이제 대학 가서 하면 좀 이제 헤맬 수 있는데 헤매지 않게 되면 평면기하를 잘 해보시면 돼요라는 거. 그럼 이제 벡터가 뭡니까? 그러면 벡터는 정의가 이제 크기와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돼.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표현될 수 있는 양. 방향이 절대로 중요하죠.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진 양적인 표현을 바로 뭐라 한다? 벡터라 한다 얘기야. 그러니까 위치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벡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점들의 우리가 도형의 3요소가 뭐죠? 기하에서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다음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점선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들 적분해서 이제 선이 얻어지고 적분해서 면이 얻어지는 그런 체계적인 관계가 나오는데 벡터는 바로 뭐야? 이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라는 거야. 자, 한 개의 점을 딱 찍었습니다. 벡터의 이제 표시법으로 가는데 한 개의 점을 찍으면 방향성도 없고 크기도 없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점을 찍게 되면 이렇게 물체의 방향성과 크기가 표현될 수밖에 없다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체크했을 때 이게 3이고 이 길이가 4다라고 체크하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대각선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여기서 적은 숫자는 전부 다 바로 크기를 표현하는 거죠. 선분의 길이. 방향성은 없다 얘기야.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더니 이제 방향성을 한번 줘자. 크기는 아니까 그럼 크기를 줬을 때 그때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길이는 3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흘렀느냐? 바로 A에서 A점이라는 방향에서 이 시점을 해서 B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방향성을 이렇게 벡터의 화살표로 표시한다 얘기야. 그 화살표로 방향성을 표현하고 그놈의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벡터 AB의 크기를 이렇게 3이다라고 표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벡터의 표시 방법인데 이때 A라는 한 점에서 B 방향으로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만큼 커졌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벡터 AB다 라고 표시하는데 이때 점 A를 우리는 시점 그 다음 B를 중점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그래서 점과 점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온도 물체 사물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공을 던졌는데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쭉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땅에 떨어지면 결국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이런 놈들이 물체의 운동인데 이 선분들 하나하나 방향성을 하나하나 조밀하게 따져보면 결국은 선을 우리가 곡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굴을 그릴 때 이렇게 쓱 스트레치 뜨는 것처럼 가나다란 선이 모여서 이렇게 곡선이 표현되는 거라고. 그게 바로 미분 관계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결국 물체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면서 여기에 도달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점에서 결국 이 벡터들을 다 합쳤을 때 우린 B점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해주면 간단하게 A에서 B로 향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 물체들이. 그래서 벡터를 이거 다 합치면 결국 AB 벡터가 된다라는 게 좀 이따 하겠지만 벡터의 연산의 덧셈 내용이 된다 이게. 자, 그럼 벡터가 서로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벡터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면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양적인 표현이 바로 벡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치, 변이, 위치의 변화량.
그런 거 속도, 가속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벡터에 관련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때 어떤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분명히 이 곡선이 이제 이 어떤 물체가 이렇게 곡선 따라 움직일 거라고. 그 움직임을 가지면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그 방향성에 대한 크기가 나올 텐데 그거를 이렇게 x축과 y축의 관계로 표현하면 2D가 되죠. 2D. 이 물체가 움직이는데 나는 x축 방향을 얼마만큼 움직이려 할 것이고 y축 방향을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그 크기에 따라서 곡률이 정해져. 그지? 그래서 이 삼각형을 조밀하게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이렇게 직선화 시킬 수 있겠지만 이 삼각형 관계를 계속 줄여서 관찰해보면 결국 직선과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짧게 이렇게 짧게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선들을 끊어가면 곡선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속도에 관한 지표 x좌표의 위치가 바뀌고 y좌표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 위치의 변화량을 변이라고 하는데 그걸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이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시점과 종점을 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유향 성분이라고 표현한다 이게야. 방향성을 가진 성분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문에 이제 그 뜻을 써서 시점과 종점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고 벡터가 서로 같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전부 다 벡터는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벡터에서 우리가 삼각형이 주어지는데 뭐 평행선이 주어지는데 벡터 A에서 B로 가는 눈과 평행선을 쭉 관찰했을 때 그때 C에서 D로 가는 벡터가 있다라고 체크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만약에 크기가 똑같다면 방향이 똑같은 각도로 되기 때문에 각도라는 거죠.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런 각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원에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우게 된다고. 그걸 이제 벡터에다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선택수학이니까 좀 비중이 떨어져 그렇지. 아무튼 이 세타와의 관계성도 분명히 평행해야 되니까 그래야 방향이 똑같죠. 그럼 크기가 똑같으려면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지. 아 그럼 이런 벡터들은 전부 다 같은 벡터로 처리한다. 그래서 그럼 이 벡터 AB가 바로 벡터 CD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약속한다 이게.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두 벡터는 같은 벡터라고 한다 이게. 알겠죠? 벡터에 같다는 거. 그때 이 무슨 이동이 중요한 거다? 평행 이동. 그 벡터의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이제 연산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주요 연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벡터의 덧셈이다 이가. 벡터의 덧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방향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A라는 시점부터 종점 B로 가는 물체가 있는데 다시 B점에서부터 다시 이쪽으로 C점으로 향하는 벡터가 있다 이게. 그럼 이 두 개의 벡터를 합치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건 결국은 A를 시점을 했을 때 도달지가 C이기 때문에 우리는 A에서 C로 가는 벡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벡터의 정의는 AC 벡터라는 것은 어떤 놈들을 합친 거냐고 그랬을 때 바로 AB 더하기 그 다음에 BC라고 표현되면서 결국 넣고 봤더니 종점과 시점이 이렇게 같으면 벡터는 계속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점들 관계를 평행이동 시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질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게야. 그래서 종점과 시점이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벡터의 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이 나오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니네 뭐 영어에 꼬리 묻는 영단어가 있듯이 벡터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 물어줘야지만 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최종 이게 시점이 되고 이게 최종 종점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놈에서 이걸 우리는 삼각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벡터는 평행이동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 AC라는 벡터가 이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 BC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놈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 평행이동 시키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어진 거에서 얘가 지금 얘랑 평행하다고 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여러분이 논증기하 들었던 거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그 논증기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기하에서는. 그러니까 뭐 닮음인 도형의 성질, 정삼각형의 성질, 그 다음에 뭐 이등변학형의 성질, 내심, 외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논증기하인데 해석기하는 뭡니까? 그럼 해석기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뭐 원의 방정식을 만든다거나 구의 방정식을 만든다거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거나 그래서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해결해서 해석해서 푼다 그 뜻이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데 도형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마다 같으면 얘는 평행사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AB라는 놈의 그 크기와
여기 요놈의 크기도 어떻다?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C라는 점을 이렇게 C''라는 점으로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벡터가 하나 튀어나올 텐데 평행이동했다 얘기야. 평행이동. BC라는 벡터를 AC''으로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어? 아,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튀어나올 텐데 AB 벡터와 AC' 벡터를 합치면 AB 벡터와 그 다음에 AC' 벡터를 합친 게 누구와 똑같습니까? 그러면 벡터의 평행 이동의 성질에 의해서 크기와 방향이 똑같으니까 방금 좀 전에 했던 BC 벡터랑 똑같을 거라고. 얘가 AC' 벡터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종점과 종점,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니까 우리는 벡터 AC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얘기야.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게 뭐야? 평행사변의 법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의 법칙이 뭡니까? 그러면 물체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이쪽으로 힘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힘을 작용하면 그 물체는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라는 건 여기가 가만히 있는데 양쪽에서 팔을 잡아당기면 내 몸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방향성과 크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야. 그치? 무슨 법칙? 평행사변의 법칙. 그러니까 평행사변의 법칙이나 일단 삼각형의 법칙은 여기 삼각형의 법칙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줘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벡터가 꼭 두 개만 되는 게 아니라 3개, 1000개, 10,000개 다 합쳐낼 수 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 그때 이제 표현법에서 자 여기서 시점과 종점이 똑같으면 우리는 그 벡터를 무슨 벡터라고 정의할 것이냐. 시점과 종점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의 점이죠. 크기도 없고 방향성도 없습니다. 그런 벡터를 우리는 0벡터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숫자의 0이 아니라 방향성도 없고 크기도 없다라는 숫자 0과 구별을 해줘야 돼라는 거야. 시점과 종점이 일치할 때 벡터를 0벡터라고 정의한다. 그럼 두 번째는 자 시점과 종점이 잡혔는데 AB라는 벡터와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성이 다른 벡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AB라는 벡터가 이 벡터인데 그놈과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가는 벡터가 있을 거라고. B점에서 A로 가는 벡터는 자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벡터와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죠. 그때 방향이 반대라는 걸 벡터에서는 수식 기호로 이렇게 -5를 붙인다 얘기야. 그러니까 -5 붙인 게 그 음수라는 뜻이 아니라 방향성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린 역벡터라고 표현한다 얘기야. 방향을 바꿨다라는 표현에서 A 벡터의 역벡터가 이제 뭡니까? 그럼 BA에 마이너스 붙인 거. B에서 A로 가는 벡터를 역으로 돌린 거다 그 얘기야. -9의 의미가 방향성을 전환시킨다는 의미. 크기는 변환이 없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들어가야 된다. 0벡터와 그 다음에 역벡터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9의 의미는 방향의 전환을 뜻한다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이제 벡터의 덧셈을 해결했어요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덧셈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뒷부분을 갈수록 우리는 벡터의 뺄셈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벡터가 선생님 뭐라 했어? 분명히 점관계를 따지는 거랬어. 벡터는 그냥 점의 논리야. 점과 점들과 점들을 연결했을 때 그 방향성과 크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벡터가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런 놈들의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A랑 B라는 벡터를 다시 평행이동시키면 원점에 도달할 수 있겠고 이게 A점을 옮긴 겁니다. 그 다음 B점을 이렇게 옮겨주면 B'가 생길 텐데 이런 벡터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AC'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 두 개 합치면 어딜가? 평행사의 거치로 간다 얘기야. 그런데 지금 내가 뭐에다 그랬지? 이렇게 평면기하를 표현한 거야. 평면 벡터를 표현한 거라고. 그럴 때 이 좌표 평면상의 X축과 Y축상에 분명히 점과 점을 찍어서 위치관계를 표현할 수 있죠. 시점과 종점 표현했지, 시점과 종점 표현했지. 그럼 이거 합칠 수 있죠. 그럴 때 그 점의 위치가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결정이 안 되죠. 또 나 두 개 나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런 놈을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 그 위치 벡터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 표현했다라는 것을 바로 성분 벡터라고 한다 이거야. 벡터를 그냥 점과 점을 관계를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것은 그냥 일반 논리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성분화시키면 즉 X 성분과 Y 성분 여기 A 좌표, B 좌표, A1, A2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나옵니다. B1, B2라고 이렇게 좌표에 성분 표시를 하면 얘는 X방향 얼마만큼, A1만큼, B방향 얼마만큼, Y축방향으로 A2만큼 이동했다. 그런 방향성과 크기를 얘기할 수 있죠.
점을 찍으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으니까 크기는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좌표를 X선과 Y선도 쓰게 되면 방향성이 결정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C'도 마찬가지 방향성과 이렇게 크기를 얘기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바로 벡터의 합이 표현될 텐데 그 점의 위치가 바로 이 두 개의 성분끼리 합하면 돼요라는 게 벡터의 덧셈으로 이제 나중에 확장이 됩니다. 이게. 벡터가 중요한 게 뭐라고? 점이다. 그 점을 가지고 성분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건 지금 선생님이 2D X축과 Y축만 그랬으니까 평면좌표로 표현된 건데 여러분 교과대에서 빠진 거 이렇게 X축, Y축, Z축까지 얘기하면 빠졌으니까 잠깐 여담으로 얘기하면 앞뒤로 표현된 건 X축, 좌우로 표현된 건 Y축, 위아래로 표현된 건 Z축. 그러면 여러분 3D 3차원이 표현되죠.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 공간상에 이렇게 선생님 손 하나 뻗으면 분명히 크기와 방향이 결정되고 이쪽으로 뻗으면 또 마찬가지 크기와 방향이 결정된다고. 그럼 이 두 개 더할 수도 있어 없어? 두 개 더할 수 있다 이게. 위치 벡터가 바뀌었을 때 그럴 때 마찬가지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하게 되면 즉 좌표를 표시하게 되면 벡터를 더하기도 편하고 빼기도 편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는 전부 다 성분화시켜서 이제 논리를 적용한다 이거야. 왜? 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벡터는 점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나 일 같은 거, 속도 이런 거 전부 다 바로 벡터를 나타내죠. 가속도. 그걸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것도 좌편 평면상에 표시할 수 있고 입체로 움직이는 것은 공간상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벡터로 표현하면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는 성량, 뭐 크기에 대해서 표현이 쉬워진다. 그게 벡터의 주목적이야. 알았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벡터의 뺄셈으로 넘어갑니다. 벡터의 뺄셈은 뭐냐? 자, AB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향하는 벡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우리 좀 전에 했죠. AB에다가 누구 더한다고? BC를 더한 벡터가 벡터의 합정의로부터 꼬리에 꼬리 무는 삼각형의 법칙 누구를 간다? AC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맞죠? 됐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해서 벡터 덧셈에서 이거 지우겠습니다. 벡터 덧셈에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자 A라는 벡터에서 A라는 점에서 B라는 벡터 이제 B라는 점을 향하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향하는 벡터가 있는데 이거 두 개 합하게 되면 AB 벡터와 그 다음에 BC 벡터를 합치면 결론은 나왔죠. A에서 C로 향하는 벡터가 됩니다라고 결론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BC 먼저 B표를 표현하고 그다음 다시 AB를 더해볼까요? 라는 거야. 자, BC에다가 AB를 더한대 라는 거야. 이걸 더한대. BC에다 AB를 더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 그러면 이게 지금 AC라는 벡터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뭐야? BC라는 벡터를 평이동시키면 여기에 새로운 점이 찍힐 거야. 그걸 C-로 찍으면 BC 벡터는 AC-랑 똑같아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럼 얘랑 더하니까 평행사변의 법칙으로 똑같이 AC가 나오죠. 결국 벡터에서 무슨 법칙 성립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벡터는 덧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죠? 벡터에 무슨 법칙 성립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교재에서 잘 찾아서 쓰시거나 밑줄 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필기를 따라 하시거나 잘 알아서 하십시오. 벡터는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할 것이고 그 다음 하나 더 그려보죠.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고 그다음 B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있다. 근데 C에서 D로 가는 벡터가 있다 이게. 그럼 이걸 다 더해보죠. AB 더하기 그 다음 BC 더하기 그 다음에 CD를 더하면 벡터 덧셈의 정의로부터 계속 꼬리 물었죠? 종점 시점 연결되고 종점 시점 연결되니까 누구에서 누구 같습니까? 그러면 최초 출발점부터 최후 도착점까지가 표현되니까 누구부터 누구? A에서 D로 가는 벡터다라고 표현한다. 알겠죠? 그게 벡터의 합의 연산 뜻이 정해야. 그럼 이렇게 표현될 텐데 이렇게 가를 치자. 그럼 AB 더하기 BC를 먼저 하는 뜻이죠. 그럼 AB 더하기 BC를 먼저 하면 이런 연두색 바로 AC라는 벡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지? 가로가 있으면 가로 먼저 하는 게 바로 소연산의 그 역할이니까. 얘는 A에서 C로 가는 벡터입니다. 그거에다가 CD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결국 또 종점 시점 연결됐으니까 AD 벡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별로 내용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만 잘 아시면 됩니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D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벡터는 지금 처음 하는 연산 파트는 정의와 약속된 대로만 따라가면 그냥 쉽게 갔습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르쳤어. 자, BC 더하기 CD를 하래. BC에다가 CD를 먼저 더하래. 그럼 이렇게 노란색 벡터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얘는 BD라는 벡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AB를 더하래. 소괄호가 있으니까 소괄호 먼저 한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뭐 되죠? 또 A 벡터에다가 BD 벡터 더하면 결국은 A에서 D로 가는 벡터니까 얘가 나오고. 이게 무슨 법칙? 가로를 달리했을 때 연산이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가로 법칙, 수학적용어로 바로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에는 무슨 법칙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 얘기야. 그 언더라인 짝짝 치면서 벡터의 덧셈에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얼마든지 자리 바꿔서 더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로를 달리해서 더할 수 있다. 기본 성질들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 니네 안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 안 해도 있지, 그지? 벡터는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이 성립해요, 지금?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했던 대로 AB라는 벡터와 BC라는 벡터를 더하면 이 마름을 닳도록 해서 동점의 시점의 동점 가는 게 AC 벡터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제 얘는 같습니다. 뭐로? BC 그다음 더하기 AB라고 표현이 가능해지죠. 맞습니까? 무슨 법칙? 자리 바꾼 거지, 그니? 교환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 BC라는 벡터와 그 다음에 합친 거야. AB라는 벡터는 누구의 역벡터입니까? A에서 B로 가는 벡터는 B에서 A로 가는 벡터의 역벡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B를 합친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맞아요? BA. 거기를 끄덕해서 알았어. BA를 합친 거다 라고 표현했어. 이게 얘랑 어때요? 같은 겁니다 라고 좀 표현해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수학의 연산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붙을 때 우리는 그걸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이 표현된다라는 게 결론에 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에 중요한 게 뭐라고? 한 벡터를 다른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 다른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B라는 점에서 자 AC라는 벡터는 뭡니까? 그러면 A에서 C로 향하는 벡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벡터를 한 벡터를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벡터의 덧셈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앞에 나온 B는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건 C 값이 뭡니까? 그러면 어느 한 벡터의 종점이 되죠. 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느 한 벡터의 시점이 되죠. 라는 거야. 그래서 벡터의 차는 한 벡터를 다른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는데 웜의 종백이 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써먹을 일이 겁나 많고 이거 모르면 오늘 수업 못 들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트별 할까? 별 하트 할까? 하트가 먼저야? 별이 먼저야? 이렇게 심각하게도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되지. 뭐 할까? 재훈아. 네. 하트가 먼저야? 별이 먼저야? 하트요? 또? 이렇게 하나의 벡터를 표현해라 그러면 또 다른 점을 끌어들인다고. 일부러 도형화 시킨 거야. 또 다른 점을 끌어들였을 때 벡터의 차는 한 벡터를 다른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종백이 시다라고 표현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모 자리에 오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전에 지금 AC라는 벡터가 뭡니까? 그러면 벡터 B 입장, 점 B 입장에서 얘가 관찰자인데 그 점 B에 대해서 다른 두 점과의 관계를 표현한 거야. 그럼 뭐라고? B 또 빼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라고? 종점 빼기 시점이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벡터의 차다 이야.
그럼 꼭 B만 오는 거야? 아닙니다. D라는 점을 끌어들이면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벡터는 위치라고 하니까 위치의 변화에 관련된 성질들을 얘기한다고. DC에서 바로 누구 뺀 거야? DA를 뺀 거다라고. 얼마든지 앞에 붙어있는 시점들을 똑같이 말해주면 종 빼기 C라는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 알겠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합친 게 바로 AC라는 벡터라고. AC라는 벡터가 뭡니까? 그러면 누구 더하기? AD 그 다음에 더하기 DC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DC 더하기 AD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교환 법칙. 그래서 시점을 지금 맞추려고 비슷하는 거죠. 그럼 얘는 누구의 역벡터야? OK DC라는 벡터와 여기 D의 역벡터를 합친 거다라고 표현되니까 이것들이 시점을 달리했을 때 이건 뭐? 종점. 그 다음에 이거는 시점. 이렇게 표현해서 벡터를 분리시킬 수 있다. 이게 한 벡터를 다른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주에서도 나중에 한 벡터를 다른 두 벡터로 뜯는 거, 찢는 거, 분리시키는 거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알겠죠? 당연히 거꾸로 가는 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아실 거라고 보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삼아서 자, AB 벡터 빼기 BC 벡터가 AC 벡터가 뭡니까? 그러면 한 벡터를 만들면 시점이 똑같죠? 그럼 못 빼기 뭐라고? 종 빼기 C를 쓰니까 무슨 벡터? CB 벡터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당연히 또 CB 벡터는 뭡니까? 그러면 D점에 대해서 DB-DC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ECB- 그 다음에 EC다라고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점의 위치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벡터의 차들 얘기했고 벡터의 덧셈으로부터 이제 벡터의 실수배라는 내용이 나오죠. 벡터의 실수배가 뭡니까? 그러면 자, 하 크기가 A인 선분의 길이가 A인 놈의 벡터가 있을 거야. A,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우리는 시점과 종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A, B의 배라는 벡터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벡터 시점을 A로 그 다음에 종점을 B로 하는 벡터를 간단하게 소문자로 벡터 A, B, C, D 알파벳 소문자를 쭉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벡터를 벡터 A라고 했을 때 이 벡터를 두 번 더하고 싶다 이거야. 두 번. 이 똑같은 걸 두 번 더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벡터 A를 한 번 더 꼬리 연결시켜야 되니까 요만큼 얘와 크기가 똑같다. 근데 방향도 똑같아야 된다. 그럼 벡터 A에다가 벡터 A를 더했다라고 표현이 될 거라고.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B 다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AB라는 벡터를 몇 배로 하시킨 거야? 벡터에 했을 때 두 배화 시켰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걸 한 방에 처리하면 이렇게 두 배의 A 벡터라고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무슨 배? 벡터에 이렇게 실수배라는 곱하기 꼴이 붙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두 배를 늘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에서 자 어떤 벡터를 그 다음에 k배 실수배 할 때 이때 이 k 값이 양수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벡터 양수이면 벡터 AB와 방향성이 어때? 방향이 같고 일단 방향이 같아야 되죠. 각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방향이 같고 그 다음에 몇 배 한 거야? 벡터 AB의 크기에다가 몇 배? 이놈의 크기에 바로 K배를 취한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K배. K가 양수면 그럼 K가 음수면 뭘 뜻하는 거야? 라는 거. 벡터 AB와 방향이 이번에 어때요? 앞에 실수배된 것이 음수면 음수에 갖는 의미는 방향성을 바꿨다는 뜻이니까 방향이 뭐야? 정반대죠. 방향이 어디로 반대야? 일직선상의 반대가 된다 이거야. 일직선상의 반대라는 개념이 그냥 반대라고 쓸게요. 방향이 반대고 그 다음에 벡터 AB의 크기에다가 무슨 배한 거야? 절대값 K 배한 거다라는 거. 절대값 K 배한 거야라는 거. 벡터 A가 있는데 그놈을 반으로 줄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바로 2분의 1배 줄였다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놈을 역벡터로 취하면 방향이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벡터 A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아, 그럼 이 벡터를 A라고 표현했을 때 그놈의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크기는 반으로 줄었으니까 절대값을 붙인 거다 그 얘기야. 알겠죠? 그렇게 조목조목 계속 하셔야 되고 당연히 얘들아 여기서 K는 0이면 돼 안 돼? 0이면 안 되겠죠? 실수배에서 그때 0이면 의미가 없잖아? 방향성도 없고 그 다음에 크기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K는 0이 아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벡터의 실수배에서 그 실수 K값은 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는 틀렸다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야. 벡터의 실수배에서 K값, 그 K값은 절대적으로 0이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들어갑니다. K가 0이면 무슨 벡터가 되버려? 0 벡터가 되니까 그렇지. 그럼 실수배 했다라는 데서 방향성과 크게 늦으니까 우리가 이제 K값을 0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벡터의 평행 조건을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또 기억하셔야 되죠. 벡터를 이제 표시하는 거 정의됐고 표시하는 방법 배웠고 그 다음에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무슨 이동? 평행 이동했을 때 똑같으면 된다. 크기와 방향성만 똑같으면 된다. 그 다음 그 벡터를 평행 이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평행사면의 법칙과 삼각형의 꼬리 무는 법칙을 이용해서 벡터의 덧셈을 정의했고 벡터의 뺄셈은 종 빼기 C라고 표현해서 벡터의 뺄셈 한 벡터를 다른 두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이 가능해진다. 됐죠? 그러니까 벡터의 실수배, 그 실수배 할 때 그 실수값이 양이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 K만큼 K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음수면 방향이 바뀌면서 정반대 방향에서 벡터 AB의 크기에다가 절대값 붙인 그 K배만큼 취한 거다라는 거. 자, 그럼 벡터의 평행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거 AB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놈하고 다른 벡터가 있다. 얘가 바로 뭐 DC 벡터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평행하대. 그럼 두 벡터가 평행이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기호, 평행선의 기호는 바로 논증기에서 했던 것처럼 DC가 평행합니다라고 표현해주면 되죠. 방향성이 같습니다 라는 기호가 벡터에서도 직선의 평행 조건이나 이런 것 선분의 평행 조건 똑같이 기호화시켜서 약속한다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직선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라고 했냐면 반직선이라고 불렀죠. 지점이 A, B 방향으로 흘러가는 반직선을 얘기하는데 벡터는 시점과 종점에 대한 논리니까 반직선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반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평행이라는 거 얘기해요. 그런데 평행인데 벡터는 서로 같으려면 평행이동 시켜도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 D좌표를 일로 옮길 거야. 그러면 시점이 A로 맞추면서 끝점 C가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는 실수배 조건을 배웠으니까 AC라는 벡터는 바로 AB라는 벡터의 실수배다라고 표현이 되죠. 즉, 두 벡터가 평행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무슨 말이냐? 두 벡터가 평행이다라는 말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다 그 얘기가 똑같다 얘기야. 한 벡터가 다른 두 벡터의 무슨 배? 실수배가 된다. 한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 왜 시점 일치시켜주면 똑같아지니까 그걸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랬다 이 얘기야. 방향을 바꾸거나.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다시 또 작도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얘는 이쪽으로 옮긴 거죠. 지금 이렇게 D좌표를 여기가 D좌표라고 했을 때 D좌표를 A좌표로 옮긴 거고 이것도 C좌표를 C-로 옮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켰을 때 그럴 때 여기서 얘들을 잘 보시면 노란색 선을 보시고 노란색 선을 보시면 어차피 선생님이 분명히 암묵적으로 뒤에 가면 좌표 평면에다 표시한다 했으니까 원점의 뜻, 오리지널 포인트를 쓸 거야. 그러면 이제 이 O를 체크했을 때 한 벡터를 이 O라는 점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거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 종 빼기 C니까 OC-OA라고 좌변값이 이렇게 벡터가 표현될 거야. 좌변을 맞아요? AC라는 벡터가 OC-OA의 벡터가 똑같다는 건 벡터의 차를 잘 기억하면 풀 수 있는 거. 는 뭐하고 똑같냐 승진아? 마찬가지로 K배인 이것도 O라는 시점을 체크했을 때 이 벡터의 차로 표현하면 OB-OA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지죠. 이게 나중에 벡터 이제 연산할 때 뒤쪽 직선의 방정식이나 평면의 방정식이나 부의 방정식을 유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조해서
이거 정중한데? 여기도 건조하냐? 바닥이 없이 조금 이상하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중요한 겁니다. 한 벡터를 다른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 한 벡터를 다른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따라서 정리가 되죠. 벡터의 오씨. 자,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A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했다. 그럼 역 벡터를 더한 거죠? 그럼 무슨 벡터가 되겠습니까? 어떤 한 점을 찍어놓고 B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A라는 벡터로 취하면 얘랑 역 벡터잖아, 그치? 그걸 두 개 합치면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걸 바로 우리는 0벡터라고 얘기하고 0벡터가 될 때 우리는 힘의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움직이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힘의 균형을 이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O씨라는 벡터 양쪽 변에다가 얘 OA를 더할 거야. OA를 더하면 0벡터가 되죠? 그럼 얘는 분배 법칙, 실수배할 수 있으니까 K배 OB 그 다음에 빼기 K배 OA인데 얘를 더하게 되면 OA 벡터를 양변에 더했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배 OA라고 표현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때 여러분은 이렇게 묶어내면 K배 OB 벡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1-K배에 대한 이렇게 OA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요식도 모르면 안 되죠. 한 벡터가 다른 두 벡터에 이렇게 실수배합으로 표현되는 거. 한 벡터가 다른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된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 잘 출발하시면 A, B, C는 한직선상에 있었죠. 이때 점 B, 점 A, 점 C가 한직선상에 있었다라는 식에서 출발한 건데 O라는 점은 시점으로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때 여기 실수배 해서 이 합친 게 한 벡터인데 요놈들의 합이 얼마야? KU랑 1-K 더하는 1이 나오죠? 그래서 N배의 OB 벡터와 그 다음에 N배의 OA 벡터를 합친 건데 여기서 MN 더한 값이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A점, B점, C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보면 자, 이거는 벡터 연산 취한 거죠, 그지? 야, 내 아까 선생님 뭐 여기 벡터 A를 몇 번 더해? 2번 더했어. 그럼 2배의 벡터 A죠. 그다음 거기다 3개 또 합쳤어, 이렇게 3개. 그러면 또 다시 또 3배의 벡터 A를 더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이 실수배된 거 실수배니까 이렇게 5개의 벡터 A 합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이따 이렇게 숫자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연산을 같이 묶어낼 수도 있고 분배할 수도 있다라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묶어낸 겁니다. 이렇게 1-K배의 OA가 라고 표현한 거라고. 얘랑 더하면 얼마 돼? 중요한 거야. 이거랑 두 개 하면 더하면 1이 되죠? 그게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논리가 되는 거야.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할 때 여러분은 고등학교 할 때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기울기가 똑같다는 표현을 써야지 직선이 세 점이 한직선상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세 점이 한직선상에 있을 조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똑같다고 했다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게 같다라고 했다고. 여기다 좌표를 표시해서 성분을 표현하면 x1, y가 주어지고 이게 x2, y2 주어지고 그 다음에 x3, y3 주어져 있을 때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은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랑 그 다음에 x끼리 뺀 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같을 때 우리는 세 점이 한직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고1 때 배운 거. 응? 그런데 그걸 벡터로 얘기하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려면 자 어느 한 벡터 다른 관찰자의 한 점을 끌어들였을 때 O씨라는 벡터가 다른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실수배의 합인데 그 실수배해서 더한 것들이 얼마일 때 이 합이 몇일 때 1일 때 무조건 세 점은 일직선상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가지고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벡터의 뭐 평면의 방정식 만들고 그러는데 평면의 방정식은 따졌으니까 할 필요 없죠. 근데 평면 벡터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깔끔하게 한 번 더 정치하면 두 벡터가 평행이다 라는 원리는 AB 벡터와 그 다음에 뭐 CD 벡터가 평이다 라는 논리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AB 벡터가 있고 다시 CD 벡터가 있는데 어차피 평이동하면 A점, C점을 같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표현이 되니까 이게 B좌표라고 보고 이게 C좌표라고 옮기면 일직선상에 옮게 되겠죠. 방향 바꿀까? 아까처럼 헷갈리니까 내가 D 쓰고 뭐 DC랑 평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D점을 이제 A점으로 평이동 시킨 거고 여기 C점이 시키니까 C점이 옮겨진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제일 초반에 말할게 ABC라는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논리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야.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뭐라고? 어떤 한 시점을 5로 끌어들였을 때 어느 한 벡터는 다른 두 벡터의 합인데 실수배의 합이라고. 그러니까 실수배의 합인데 1k배의 OB 더하기 1-k에 대한 OA라고 표현됐을 때 요놈하고 요놈의 합이 얼마면? 1이면 우리는 ABC라는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알겠지? 자 이제 거기에 성질 알아야 돼. 이제 요거에 대한 성질들을 파헤쳐야 됩니다. 자 C점의 위치야. 그러니까 벡터는 점이라고 씁니다. 보면 OB 점이야. 그 다음에 OA 점이야. 시점을 5로 봤을 때 모든 벡터가 평이동이 되기 때문에 5점을 원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벡터 A점 하나 잡아 찍었습니다. 그 다음 B점 하나 찍었습니다. 라고 표현해서 OA와 OB에 대해서 벡터를 표시했어.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K값이 1보다 크면 필기하셔야 돼요. K값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지. 자 방금 이거 만족하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ABC는 몇 직선? 예, 세 점은 모두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니까 C좌표는 분명히 요래 이렇게 ABC를 연결한 직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AB를 연결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선상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K가 1보다 크면 자 이건 양수죠. 그치? 1보다 크니까 OB라는 벡터를 1배보다 더 크게 한 거야. 그 다음 얘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왜? K가 뭐라고 그랬어? 방금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건 음수가 되죠. 그럼 음수가 되면 OA의 역벡터가 된다고. 역벡터. OA의 역벡터가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벡터하고 실수배 키운 거하고 얘랑 더하래. 그래서 무슨 법칙 배웠어? 평행회의 법칙. 얘기하고자 하는 요소가 뭐냐면 C좌표가 어디 찍히는지 체크하는 거야. 어디? 바로 B의 반직선 쪽에 찍힌다 그러는 거야.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K값이 만약에 1보다 크면 이 양수 쪽 방향의 반직선상에 C가 찍힌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면 ABC는 일단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건 이 논리 때문에 그래. 얘는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뭐 B쪽 방향의 일직선이 있지. 그 위에 찍힌다 얘기야. 결국 B쪽 방향이면 AB의 외분점에 찍힌다라는 거야. 누구? AB의 외분점에 찍힌다고 얘들아. B방향의 외분쪽, B쪽 외분점에 찍힌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C가 위치한 거야. 외분점이 바로 C가 된다. 이 C의 위치를 아는 거나 위치 얘기하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 알아야 돼. 이런 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보기에서 옳은 거 찾아라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C좌표가 여기 찍힙니다 라는 거야. C좌표가 K가 1보다 크면. 됐지? K가 1이면 OC는 OB랑 똑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C가 여기 되는 거. K가 1이면. 그건 당연하니까 안 할게요. 두 번째, K값이 0과 1 사이면. 자, 얘도 양수지?
근데 0과 1 사이가 소수인 건 알죠? 그럼 OB를 축소하는 거지. OB를 소수배, 실수배가 줄어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OA를 얘도 양수죠? 근데 K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도 소수죠? 그러니까 또 OA에 또 실수가 축소한 거야. 근데 그 두 개 합치면 평행사의 법칙이니까 이렇게 돼서 분명히 A, B, C는 일직선상에 있는데 K 값의 조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번에 점 C의 위치는 A와 B의 내분점에 찍힌다 이게. 이 내분점이 바로 점 C의 위치가 결정된다. 뭐 괜찮아. 머리에 뭐 다리 맞고 물돌이나 그치? 어릴 때 들어가 보면 되지. 괜찮아. 너도 갖고 와 이거. 아 진짜. 너도 이거 하나 갖고 와. 쌤이 정신 못 차린다 싶으면 그립니다. 그다음 만약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K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K가 음수. 얘들아, K가 음수면 얘가 음수지. 그지?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가 음수야? K가 음수면 1-K는 양수가 되는데 1보다 커지니까 실수 배합 값이 OA는 더 길게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그림 보조 설명하면 이렇게 OA 이게 1-K배의 O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OB는 역벡터 취하는 거야. OB에 역벡터를 취할 거라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는 거에 평행사의 법칙이 나오겠죠? 이렇게 방향만 보면 됩니다. 이쪽 방향 가야 되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초도에 얘네들 합친 게 1이면 무조건 한직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방향을 잡았다. 근데 한직선상에 있으니까 이쪽 방향에 찍힌다 얘기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점씨의 위치. 여기다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알았어. 방향만 잡으면 되니까 이게 1-K배고 이거 얘는 K 역벡터 취한 거니까 이게 K의 O, B 벡터다. 근데 K가 뭐라고 지금 음수일 때 지금 선생님 한 거라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평행사 법칙가 이렇게 대충 그리면 얘가 대합이 일로 가겠구나. 그래서 여기 시점이 결정된다. 그 얘기 하는 거라고. 그리고 뭐라고 쓰는데 A가 K가 음수면 A, B, C는 얘가 양수니까 A쪽 방향 간다고.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모르는 거 틀린 거 찾아라 그럴 때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A와 B, 누구 쪽? A 쪽의 외분점이다. 왜 선생님 A 쪽이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양수니까 양수 쪽 외분점이 생긴다는. 양수 쪽의 외분 쪽으로 찍히는 게 점 C의 위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야. OC가 한 벡터가 다른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M과 N이 합쳐서 1이면 점 A, B, C는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 얘기한다. 그 얘기라고. A, B, C는 일직선상에 있는데 두 개 합쳐서 1이래. 그럼 둘 다 양수면 A와 B의 내분점이 찍히고 둘이 합쳐서 1인데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 쪽에 B 쪽에 내분점으로 찍힌다. 그 얘기하는 거야. 결론이. 알았죠?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했던 거 연결해서 갈 겁니다. 자, 벡터 OC가 방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M배 AOA와 일단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이다. 제목이 그거야.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 그거를 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MN의 합이 1이 되면 한직선상에 있다는 논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분명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M 플러스 앞에서 쓸까? 이렇게 M 플러스 M분의 1을 곱해도 돼요.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괄호 쳐주면 이렇게 MOA 그 다음에 플러스 NOB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위랑 아랑 곱해지려면 다시 n 플러스 n이라는 실수를 다시 곱해야 되겠죠. 맞죠? 지워진 놈이니까 실수.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n 플러스 n분의 곱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겠다. n 플러스 n분의 m5a와 그 다음에 n 5b다 라고 표현이 된다고. 근데 여기 여기서 많이 본 기하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것뿐에 뭔가 m5a 점이라고 했잖아. 점. 이렇게 a 원점에 대해서 a점을 잡고 그 다음에 b점을 잡게 되면 벡터가 끝점이 결정되는데 그걸 보일 때는 좌표 평면에 표시했단 말이야. 근데 5a에 몇 배? n배를 했다고. 이 5a에 n배를 했으니까 우리가 보일 때는 여기다가 x1, y1 성분 표시했고 여기다 x2, y2 표시했단 말이야. 그럴 때 여기다가 n배 했고 여기다가 n배를 하려면 몇 대면 n 대 n 네분점이다 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야. n 대 n 네분점. 그 네분점화 시킨 벡터를 실수배한 거와 관련된다 이게 얘기야. 시작표는 이 n 플러스 n이 1이면 여기 있는 거고 시작표는 n 플러스 n이 1이 아니면 이 선상에 있다고. 이때 여기가 C가 되려면 이게 점C가 되려면 여기가 C가 되려면 C n 플러스 n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야 A, B, C가 한 직선상에 있는 거니까. 근데 n 플러스 n이 1이 아니면 시작표는 이런 선상에 있다니까. 내분하는 벡터를 실수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줄이거나 늘린 거니까 이 선상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라는 거 그 얘기야. 이것 때문에 인상 썼구나. 알았어. 5비. 자, 여기다 5비 벡터를 씁니다. 근데 엇갈려서 곱하는 거야. NOB, MOA. 우리가 배웠던 거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알겠죠? 이게 이제 그 다음 달에 나오는 이제 이게 선생님 지금 표현한 이 방식이 바로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그 위치 벡터에서 내분점 구하는 거와 내분점과 외분점과 관련된 내용이 된다 이게. 여기까지 할까? 아니면 이제 단원이 여기 끝났으니까 여기서 자를까? 연결을 여기서 쭉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분점 배웠잖아? 내분점도 배우고, 그치? 점 A가 주어져 있고 점 B가 주어져 있으면 얘네들을 M 대 B 대식으로 쓸게요. 동그라미 치면 B 대 이 값이 M 대 N으로 내분될 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 이 내분점 구하는 공식. 이 시작하고 그러면 시작표는 부비를 더한 것뿐에 근데 X1은 따로 썼죠. X1, Y1 그 다음에 X2, Y2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래서 저희 동료 같은 경우는 그 논증기하 프린트를 준 거야. 성질들 안 해야지 뭐 풀지. 그래서 중학교 때 걸 자꾸 봐라 그 얘기야. 그러면 이제 겉갈린 거니까 여기는 MX2 더하기 NX1이라고 표현한 거고 N 플러스 N분의 MI2 그 다음에 플러스 NI1 이게 바로 고1 때 배웠던 내분점 표현 방식이고 그 다음 벡터에서는 또 다른 점을 끌어들인다. 시점을 먼저 그 이 시점에 대해서 평면에 어떤 한 점이 찍히니까 하나밖에 없죠. 크기 방향 하나밖에 없다 얘기야. 그 놈들을 이렇게 좌표로 표현하면 A 좌표의 위치가 표현되고 크기가 표현되고 방향이 결정되고 B 좌표의 X2, Y2라면 크기와 방향이 정해지고 됐지? 그러면 이때 OC 벡터가 바로 OB 벡터와 그 다음 얘 B 벡터라고 얘를 A 벡터라고 표현하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다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서 C라고 썼습니다. 자, AC라는 벡터가 뭡니까? 라고 하면 AC의 무슨 배? 바로 AC라는 벡터는 AB라는 벡터의 실수배라는 거죠. 맞습니까? AC는 AB를 실수배한 거야. 맞지?
세 점이 한직선상에 있으니까 세 점이 한직선상에 있다는 말은 실수배 또는 그 실수배 이걸 이제 종 빼기 시 벡터의 차로 표현하면 또 표현이 되겠죠. 그럴 때 이 k 값이 얼마입니까? a, b는 벡터가 두 b 합치면 크기가 m 플러스 a인데 그 중에 몇 만큼 차지 a씨는? m만큼 차지하죠. m. 그러니까 얘는 k 대신에 m 플러스 m 합친 것분의 m에 관한 비율을 차지한다 이게. m 플러스 m분의 m만큼 차지하는 게 그게 바로 a, c. 요놈에서 다시 표현할게. 그러니까 AB라는 벡터가 뭡니까? 그러면 AB라는 벡터에다가 뭘 곱해야 돼 얘들아? AC라는 벡터가 나오려면 AC라는 벡터는 AB라는 벡터를 M 플러스 M분의 M 배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M 플러스 M분의 그 다음에 M 배한 AC 요 B 벡터가 된다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죠? 실수배. 그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벡터의 종점 빼기 시점으로 하는 거야. OC-5는 M 플러스 M분의 M이라고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종점 빼기 시점하면 OB-5A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OC가 뭡니까? 우리가 찾는 게 그 내분점 찾는 거니까. OC라는 벡터가 바로 내분점을 찍는 벡터를 나타낸다고. OC라는 벡터는 OA를 양변에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럼 실수배 분배되는 거니까 M 플러스 M분의 MOB 요놈과 이걸 OA를 더하니까 여기에다가 1배가 더해지니까 플러스 1 M 플러스 M분의 M에 대한 OA가 되겠죠. OA 벡터가 이렇게 더해진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분모 통분하면 M 플러스 N에서 M을 뺀 거니까. 그래서 한 줄 더 쓰면 M 플러스 M분의 MOB 벡터에다가 더하기 M 플러스 M분의 여기는 M이 소거되니까 NO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이제 한 방에 쫙 써주면 그래 내분점 구하는 게 공식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표현이 되는데 단지 벡터 기호로 표현하고 따르죠. 두 비를 더한 것분에 누구? MOB 처음 비에다가 여기 B 벡터를 같이 이렇게 크로스 곱했죠. 그 다음에 NOA 나중 비에다가 이렇게 A라는 벡터 OA를 곱한 거다 이게. 그게 바로 벡터 위치 벡터 내분점을 표현하는 위치의 벡터의 표현법이다 이게. 그 외분일 때 빼기 똑같은 식으로 증명이 된다. 근데 그거는 벡터 연산 다음 단원에 나오는데 연결은 된다. 오늘 배운 게 다 벡터 끝까지 연결되는 거야.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한 벡터를 다른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종 빼기 이거 벡터 더하기는 다 할 줄 알 거야.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 합. 벡터의 실수배 합에서 얘들의 합이 얼마면 1이면 세 점은 일직선상에 있다.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뒷부분 내용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뒤로 넘어가면 다음 단원 내용. 그걸 연결시키려고 지금 슬쩍 건든 거니까 오늘 주요 내용은 이 두 개에 있다. M과 N의 합이 얼마면 1이면 이때 A, B, C는 일직선상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